한반도 정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이 중앙통합방위회의라는 것을 주도를 했습니다. 이게 민관 군경의 주요 지휘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서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회의인데요. 7년 만에 작년에 주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네. 2년 연속 이제 회의를 주재했는데 여기서 나온 발언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발언 하나 읽고 뭐 이제 좀 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북한이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입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분열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진짜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에 페이스북에 딱 5글자 올리지 않았습니까? 주적은 북한 이렇게 올린 게 윤석열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취임하자마자 실제로 국방백서를 새로이 발간하는 작업을 할 때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해서 주적 개념을 부활시켰습니다. 6년 만에.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먼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과 위협을 가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의아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북한의 체제를 흡수해야 된다,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던 김영호를 통일부 장관에 앉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약간 모순된 인식을 보이는 게 참 웃겼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을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근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본인이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 이랬는데 이걸 그런데 막 주적으로 못 박았다. 반민족 반통일행위다.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것 같아요. 서결이에게 이것도 누가 영상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서결이에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네. 그다음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실제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핵폭격 훈련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도 북한을 겨냥해서 아까 말했던 한국의 최대 900개가 넘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부시 정권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핵태세 보고서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는데 당시 핵 개발도 하지 않은 북한을 상대로 핵 공격을 하겠다라고 규정을 한 문건도 있었습니다. 그럼 윤석열은 이런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 미국은 거의 큰 형님처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의 이런 핵 사용에 대해서는 비이성적인 집단이면서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은 건가요? 그리고 실제로 핵무기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전에서 사용해서 민간인들을 피해 입게 한 것은 미국이 미국입니다. 유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모순되다.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핵 선제 사용을 한 나라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그게 제일 비이성적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면서도 현타가 오는 것 같아. 네, 선거 때마다 북풍 총풍 일으킨 데가 어딥니까?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그럼 대한민국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나요? 체제를 인정하고 사회주의 체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입장을 취했나요? 예전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국정원과 연계된 그 쿠데타 세력을 네. 심어가지고 내부 쿠데타를 종용한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유명한 게 돈까부 아닙니까? 네. 동상 까부수는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국정원 직원이 자기한테 시켰다고 그거를 했습니다. 연결시켜서 그 조선일보 기자 명함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공개를 막 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대한민국 지금 헌법을 살펴보면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법제화 있구나. 네,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라고 하는 걸 법제화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모순되는데 윤석열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네, 그리고 북한 남북이 그동안 정상회담을 계속 지속하면서 서로의 적화통일, 흡수통일 전략들을 매우 포기했잖아요. 네. 북한에서도 그래서 연방제 통일을 주장을 했고
그리고 남쪽에서 연합제 통일을 주장을 했고요.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고 붕괴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걸 서로 합의를 수년간 해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다 부정하는 거죠. 네. 사실관계로도 맞지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뭐 북풍 사건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 뭐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유명했던 총풍 사건, 총 한 번만 쏴줘라 해서 정말 뭐 세상에 공개돼가지고 얼굴이 화끈화끈 거렸던 뭐 무지개 공작 이런 것들로 북풍 공작을 일삼은 게 사실은 선거 때마다 일삼은 게 국힘당의 전신 정당들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의아하고요. 저는 올해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윤석열의 말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걸 윤석열이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했던 거다라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그래서 실제 공안 탄압이 예상되는 대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 한반도 전쟁 위기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여러 단체에서 함께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마치 북한의 어떤 전쟁관이라든지 북한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막 퍼뜨리는 것처럼 조선일보가 가짜 뉴스를 내고 윤미향 의원의 맹 공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미향 의원을 뭐 제명시키라든지 뭐 이런 공격들을 퍼붓고 있는데 저는 선거 국면을 앞두고 이러한 윤석열의 국지전 도발, 공안 탄압이 더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오히려 드는 것 같습니다.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윤미향 의원이 마치 남북 간 긴장 관계의 원인이 북한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처럼 말을 했다.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로 남북 관계 긴장이 확 고조됐잖아요. 그전에는 그 정도로 위험하진 않았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 바뀌어서 그런 거잖아요. 전 정권과 비교해보면 되는 네.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정권이 안 바뀌었잖아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쟁 위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주된 책임은 윤석열과 이 윤석열에게 계속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미 전략자산을 전개하게 뒷배가 되어주는 미국에게 분명하게 책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이제 부추기는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계속 외치는 거고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얘기 하나 좀 해드리면은 그 얼마 전에 대학생들이 연천에 있는 군부대 앞에 찾아가서 이 대북 적대 군사훈련 중단하라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하자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대요. 근데 그 군부대 앞 마트에 계시는 그 사장님께서 너무 잘한다고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다면서 대학생들한테 음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위기는 다 윤석열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권과 완전히 전 정권과 완전히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지만 이 위기가 가신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촛불도 유튜브 통해서 매주 챙겨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다 이 위기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명확하게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어제 그 연천의 적거리 사격장 또 있다고도 말씀드리겠지만 방문을 해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다 그런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회의를 통해서 윤석열이 여러 가지 이제 망언들을 하면서 북한을 또 자극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접경 지역 군사 행동이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이건 취소했어요, 오히려? 네, 맞습니다. 그 9.19 군사 합의에 따르면 완충 지역에서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9.19 합의 파기를 윤석열 정부가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는 대북 정찰 자산을 계속 보내고 있고 해상에서도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데 남은 게 지상에서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상에서 그 북한과 군사 분계선이 불과 5km예요. 그러니까 5km에 있는 사격 훈련장에서 포탄을 쏘게 되면 사실 북한을 코앞에서 자극하는 거고 제가 어제 그 최북단인 연천 적거리 사격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 주민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냥 눈앞에 있는 산 능선만 넘으면 거기가 북한이요?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산 능선이 있는데 그 너머는 북한인 거예요.
근데 저번처럼 오발 사고가 나거나 네, 이러면 뭐 어떻게 되는 현무가 거예요? 뒤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포탄이 우리의 예상과 우리 쪽으로 다르게 쐈는데 북쪽으로 막 날아가고 이러면 어떡해? 그러면 그냥 바로 전쟁, 어. 전면전, 핵전쟁이 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재개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연천 적거리 사격장이 그 곳으로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갑자기 잠정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저는 미국과 윤석열이 상당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꼬리를 내린 거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게 잠정 중단이지 영구 중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를 봐서 다시 재개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지금 한반도 전체의 이 상황을 보면은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대북적대 군사훈련이라든지 정찰 비행의 운용이라든지 내달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일 공중 이번 달이겠네요. 이제 한미일 공중연합훈련이라든지 한미일이 참여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2월에도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완충구역 내에서의 그 훈련을 중단한 것은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일시적으로 꼬리를 내렸지만 대북 적대 정책이 중단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한반도는 최고의 전쟁 위기의 상태에 놓여 있고 미국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다. 2024년에. 그리고 실제 계속 전쟁 위험성이 높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태인 것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삐라 살포는 막지 않잖아요, 지금. 네. 근데 확성기 대북방송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는 군에서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책임이 군이 져야 되는데 민간의 탈북자 단체의 삐라 살포는 책임을 떠넘길 수 있거든요. 이 전쟁의 책임을. 그런 작업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네.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태우 선생님 되게 재밌는 얘기 했던데 북한에서 선거 개입 안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들으셨어요? 네. 민주당이 되든 국힘당이 되든 상관없기 때문에. 왜냐면 북한은 이제 통일 안 할 거기 때문에 선거 개입을 할 이유가 네. 없다. 앞으로 대화 안 할 거기 때문에 선거에서 누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 개입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북한이 동족이 더 이상 아니다. 우리 갈 길 가겠다.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북풍이 사실 맥이 좀 빠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자기들끼리 그냥 잘 산다고 하는데 괜히 북한을 끌어와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김태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억지스러운 거죠. 근데 윤석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풍 공작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는 저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이 존재하고 있는 레드 컴플렉스, 그다음에 종북몰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공안 탄압을 자행하려고 하는 의도도 굉장히 농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안 탄압에 대한 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연이어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했거든요. 네. 화살, 불화살, 이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은 불화살 3-31형인가요를 발사했는데 또 뭐 세 번째는 불화살을 또 발사한 건가 했는데 그거는 또 화살 2형으로 추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무기들을 전술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시험을 네. 하고 있는 것 같고 요 얘기 말고 주한미군 전투기 F-16이 군산에서 추락을 했다는 속보를 제가 봤는데 요 얘기는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근데 네. 찾아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31일 날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검색하니까 작년 12월에도 군산에서 또 추락한 게 있어요. 5월에 작년 5월에도 평택에서 또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8개월 사이에 한 미를 다 합치면 4대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아니 이 정도면 근데 F-16이라는 전투기가 굉장히 최신형이고 잘 팔리는 전투기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신형은 아니지만 최신형에 버금가는 성능을 가지고 있고 안정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팔리고 사실 튀르키예에서 F-16을 팔아라. 그래야 스웨덴의 그 나토 가입을 승인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막 미국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추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 파는 그 F-16만 자꾸 꿈을 F-16 우리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네. 추락 원인이 작년 12월에 떨어진 것도 못 찾았어요, 아직. 그리고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고 네. 또 이번에 추락한 것 같은 경우에도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기까지는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인을 규명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군산 지역에서 지금 이제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가 미 공군 전투기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시가지를 통과하면서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산 시내를 계속 통과하는데 이게 인구 밀집 지역으로 추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조종사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투기가 그냥 추락을 해서 군산 시민들이 있는 그 시내에 추락을 하게 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택에선 농지에 추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 전투기 추락하는 사례를 보면 실제 그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추락을 하거나 자동차와 추락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천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F-16 전투기 훈련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 차례 있었던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군의 훈련, 한미연합훈련, 우리 군의 공군의 훈련 때문에 이런 사고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자칫하다가는 우리 국민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북 적대, 대중 적대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국민들이 죽을 판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훈련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신원식 그 중대장으로 있었을 때 부하가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병사가. 네. 그래서 그거를 의문사를 은폐하려고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병사가 죽은 곳이 포천 승진훈련장인데 한미연합훈련을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나라의 안보나 뭔가 국가의 어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동북아의 긴장 계속 고조되죠. 북한의 반발 엄청나죠. 그러니까 더 적대적인 어떤 형국이 막 형성이 되죠. 그런데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실제 앗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F-16이 왜 군산 기지에서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으로 좀 가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중에 사실 그 사망하게 되면은 전사로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투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돌아가신 그런 병사의 명예마저도 다 실추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당하고 명분이 뚜렷한 훈련이었다면은 공개하고 이 전투 훈련 중에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으면은 전사자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은폐를 합니까? 신원식이 잘못했으니까 자기 죄를 이제 가리기 위해서 은폐를 했다고 보이는데요.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그렇게 되는 네, 거죠. 정말 파렴치한 인간들입니다. 군대가 엉망입니다. 네, 군 지휘관들이 다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트럼프 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전에 붙었을 때 바이든이 우세했던 격전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격전지 7곳에서 모두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아, 이거 트럼프가 7대 0 되겠는데. 이런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유의해야 될 거는 트럼프가 집권한다고 한반도의 평화가 절로 오진 않는다는 거죠.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인물들이고 미국에게 이익만 될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 전쟁도 불사할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본질을 잘 꿰뚫어 보고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미국의 이익에 충실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진짜 환상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트럼프가 너무 김정은 위원장이랑 막 절친인 척하고 다니니까 자꾸 뭔가 남북 간에 뭐 남쪽은 빼놓고 북미 간에 대화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수월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 이미 대화는 끝났다라고 하노이 회담 끝났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조건에 이런 협상 테이블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고 이후에 대미 정책이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희망적으로 또 기대해 볼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가 혹시나 진척된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득이 될 게 없어요. 우리의 아마 방위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더 뜯어내려고 난리 칠 게 트럼프가 뻔하죠.